네, 시장 상승에 발맞춰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다음 트렌드 원팩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엠뱅골드 최원등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종목을 먼저 하나씩 체크해보고 싶은데 전일 담았던 롯데지주 매수 직후 그날 장에서 급등을 했어요. 오늘은 소폭 네. 그냥 정말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앞으로 추가 상승 기대해볼까요? 네, 지금 또 이제 올라서고 있는데, 네. 지금 아침에 보니까는 이제 해외 투자은행들이 이런 보고서 나왔더라고요. 한국 증시 10년 더 간다. 10년이요? 예, 지금 상법 개정부터 자사주 소각,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도 나오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해외 주요 투자은행에서도 이것은 지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는 전환점이다라고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최근에 아시아 증시에서도 탑으로 올라서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국 증시도 잘 갈 것이다, 더 잘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주인공들이 지주와 금융입니다. 그러니까는 롯데지주 같은 경우로 제가 자사주가 가장 많은 지주사로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니까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7월 2일 날 담아서 벌써 큰 수익 이어가고 있는 알테오젠인데요.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도 기대가 되지만 내일, 네. 그 다음 주까지 주가 상승이 딱 기대가 되는 차트인 것 같아요. 딱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 특허가 나올 거로 전망이 됩니다. 네. 미국 특허가 나오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그동안 알테오젠의 가치는 사실 지금보다 주가가 2배 올라가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건데, 특허 의심받으면 만약에 특허 안 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던 건데요. 자, 미국 특허청에 등록이 된 게 딱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런 의심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 이전에서도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 많은 빅파마들이 그 특허 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대규모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건데, 특허 등록까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냥 호랑이 등에 날개 달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금 그 산도주 것만 하더라도요, 제2의 머크와 같은 로열티가 붙는 거기 때문에 제가 셀트리온과 비교해 봤더니, 코스피 이전 하게 되면 네. 시총이 80조가 나오거든요. 오. 그럼 지금 20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4배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장기 투자자라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2배 봐도 괜찮은 거니까, 이거는 어떤 그 테마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의 확정된 수익을 갖고 가는 거고, 아마 다음 주에 특허 결정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폭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편안하게 보유 관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VIP 또 매수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상 보면은 45만 원 전고점 돌파 이제 세 번째 시도예요. 네. 그 이후에 어디까지 저희가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몇 년 동안 몇 배 올랐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지금 여기서 또 2배 간다고 하면은 되게 저한테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성과가 네. 연말부터 이제 9월 23일 날 퀴투자 SC 이제 품목화가 나오게 되면은 10월 달부터 매출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로열티가 지금 3%냐 5%냐 갖고 또 말이 많은 건데, 로열티가 찍히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 로열티가 딱 나오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만 된다 하더라도 이 주가는 아마 바닥에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알테오젠은 이게 어떤 테마도 아니고 정말 우량한 기업으로서 이 빅파마들과 어떤 그 거래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좀 보시고요. 좀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2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익률 그렇죠.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리가켄 바이오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7월 3일 매수 이후 오늘 좀 강하게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리 인하 관점에서 다시 힘이 받고 있는 거고요. 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ADC 치료제,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에 있어서 국내 1등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ADC 치료제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에너투라는 유방암 치료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환자한테 리가켄바이오의 ADC 치료를 투여했더니 거기서 이제 이 PR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 반응이 나온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에너투를 능가하는 ADC 치료제의 기대감이 있고요. 그 기술 가치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LNM바이오 여기까지는 국내 3대장, 이 플랫폼 3대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까지 3대장 함께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섹터, 오늘의 주제 어딜 봐야 되는지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조금 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에 저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네.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그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주식 시장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네. 근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금리 인하는 바이오 간다. 이런 아. 공식이 하나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이 바이오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돈 못 버는 기업. 그러니까 실제로 신약 개발해서 판매가 돼야 정말 대박이 나는 건데, 그 전까지는 돈 먹는 하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금리가 비싸면, 조달 금리가 비싸게 되면은 부담될 수밖에 없어서 조달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바이오 기업들인데, 지금 높은 금리에도 올라간 기업들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높은 금리 때문에 좀 어떤 좋은 데이터에도 반응이 안 되는 기업들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솔솔 나와주고 있죠. 일단 최근에 보시면 소비 심리 지표들이 부진하다. 지난주에 발표했던 미국 고용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신규 고용을 견조해서 고용이 좋았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게 되면은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뉴욕 연은이 이 소비자 기대 조사를 했더니 향후 1년간의 소득 증가 중간값이 평균을 하회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년 뒤에 내 월급이 안 올라갈 거다. 아니면 내 월급이 작아질 거다. 이런 소득 증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 지출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소비가 둔화가 된다면은 경제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나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또 임금 기대가 약화되다 보니까는 이 소비 증가 기대 둔화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근데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외국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뭐 네. 잘 되고 있다, 잘 팔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지란 내용밖에 없고, 여기에 그쵸. 덧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점차 소비를 줄이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서 이 한 가지 이벤트에 많이 열광하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 아마존이 네. 딱 프라임데이라는 그 날을 정해가지고요. 가장 싸게 파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매자들이 이날만 기다리고 있고, 그쵸. 구매를 미뤄놨다 이날 다 구매하게 되는데, 지금 아마존은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이 프라임데이 날짜를 늘렸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첫날 데이터가 되게 작게 나온 겁니다. 일단 4시간 동안 결과를 봤을 때 전년도와 비교해서 14% 감소했고요. 하루치를 보니까는 전년도의 첫날 판매를 봤을 때 41% 감소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구매자들이 이제 어떤 그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이 구매를 좀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많은 판매자들이 이 어떤 중국에 대한 관세 때문에 가격을 못 내렸습니다. 네. 못 내리다 보니까는 지금 25%의 소비자들은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구매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가격 비교 사이트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가격에 민감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좀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소비 행동의 변화가 생기면서 보통 외식도 좀 안 하고, 구매 자체도 그 과거에는 좀 대량으로 싼 물건이 있다면 대량으로 구매했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은 이제 적게 구매하면서 추이를 보겠다라고 해서 구매를 확 줄이고 있는 겁니다. 안 사고 안 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 지표가 부진한데 실제 아마존의 프라임데이를 통해서 소비가 안 되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결국 경기 둔화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론이 고개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지금 파월 의장은 데이터 보고 해야 돼라고 하면서 뻗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파월 의장까지도 금리 인하를 살짝 이야기하고 있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하다 보니까 지금 연준 내에서 분열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연준 위원들 간에 지금 다수가 지금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고요. 소수파만 지금 4년간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연준 내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파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임명한 이 크리스토퍼 올러, 이 미셸 보먼 같은 경우는 7월달 금리 인하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결과론적으로 7월달 금리 인하는 힘들겠지만 9월달 금리 인하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한 번 되고 맞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 둔화를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가장 민감한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그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 때문에 주가가 못 가던 기업들이 이제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런 높은 금리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 기업 하나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고요. 속보로도 한은에서 이 4명의 금통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 봐야 될까요?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의 바이오 섹터 탑픽은요. 바로 이 신약 개발 기업 보로노이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해했는데 그 안에서 보로노이의 매력은 뭔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기술 이전 가치가 시총 4조 원이다. 지금 시가총액이 2조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보로노이도 이 기술 이전 가치를 본다 한다면은 지금부터 2배가 더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고 이게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쉽게 말하면 4세대 표적 항암제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폐암 치료제 중에서 타그리소라는 그 폐암 치료제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네. 거예요. 실제로 1세대 폐암 치료제가 이제 1회사 타세바고 이게 내성이 생겼죠.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나오면서 T790M이라는 돌연변이 생기면서 이 1세대 치료제로는 이제 돌연변이 생겨서 치료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돌연변이를 잡아주는 게 타그리소고 타그리소가 나와주면서 이제는 좀 그 폐암 치료제에 있어서 매출도 많이 올라갔고 실제로 이제 치료가 돼 있던 건데요. 거기서 또 내성이 생겼죠. 네. 그러니까 타그리스로도 치료가 안 되는 게 C797S라는 돌연변이 생겨서 치료 안 되는 건데 그 돌연변이를 잡아주는 게 바로 보로노이의 신약 물질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현재 이 폐암 치료를 하고 있는 그 치료제로 못 고치는 환자들, 내성이 생겨서 못 고치는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신약이 바로 보로노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폐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내성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가 좀 힘든 그런 분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그 파이프라인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성을 잡아주는 VRN 11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정상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돌연변이만 잘 잡는 구조가 돼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현재 이제 임상 1상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중간 데이터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최종 데이터를 또 이번 연도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실제로 지금 그 이 VRN 12라고 VRN 10, VRN 07 이 세 가지 파이프라인인데 여기서 지금 이 돌연변이를 겨냥하는 그런 데이터가 잘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그 데이터만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타그리소 시장을 잡았을 때 보로노이의 매출은 확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뇌 전이까지 치료 가능하다. 이게 폐암 치료제인데 뇌 전이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보통 폐암 치료제 암이 뇌로 전이가 돼서 퍼지기 마련인데 지금 보로노이의 이런 그 이 VRN 11 같은 경우는 이제 뇌 전이까지 가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 이 뇌전자 플랫폼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뇌 안에 있는 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약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만간 이번 연도에 기술 이전이 나올 거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기술 이전 가치를 봤을 때 시총 4조 원까지는 바로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특히나 지금 타그리소가 뇌전이가 되면서 매출이 확 늘었던 건데요. 바로 보르노이의 지금 VRN 1107이 그런 경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로노이 가격 전략 빠르게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 지금 보르노이가 지금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신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신고가에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고 이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 어떤 대세 시장이 나올 때는 신고가 돌파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점에 있어서 일단 목표가는 신고가인 1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8만 9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무료 방송과 중요한 영상들 함께 체크해봐야 되겠죠? 네, 4시 무료 방송이 있는데 바이오 기업들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 바이오 쪽에서도 올라갈 기업들만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등등이 있는데 이 기업들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저희가 수익 낼 수 있는 공략주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